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하루도 다 가버렸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입니다. 5번이죠, 5번. 최악 시간 복잡도에서 n 로그 2의 n 정렬 방식만 모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설에 보면은 n 제곱인 네, 시간 복잡도가 있고 n 로그 2의 n인 시간 복잡도가 있죠. 네,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평균이다. 그렇죠. 평균. 네, 문제에서는 이제 최악을 물어봤고요. 다른 건 똑같은데 네, 퀵정렬만 최악이 n 제곱이다 그거죠. 두 개. 네, 다른 건 똑같은데 퀵정렬만 다릅니다. 평균과 최악이요. 네, 그래서 n 로그 2의 n이 이제 모아놓은 것은 머지소트죠. 머지소트하고 힙정렬하고 1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자, 검색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48쪽 한번 보세요. 검색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진 검색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피보나치 검색. 그죠? 피보나치 검색 아직 안 나왔죠. 네, 이진 검색만 이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하는 방법은 우리가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절반씩 중간값과 비교해서 작으면 자기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네, 1번 문제가 되겠죠? 검색이니까. 2번 문제군요. 자, 이진 탐색 알고리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탐색 효율이 좋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검색할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진 탐색으로 뭔가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정렬을 먼저 해놓고 나서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해서 검색을 한다.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 검색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 탐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가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절반씩 버리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네,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위에다가 1, 2, 3, 4를 먼저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몇 번째 있는 데이터인지 우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찾으시오 그랬냐면 45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몇 번째를 먼저 찾아갈 거냐.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것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5 나누기 2를 해서 2, 8에 16이죠. 네, 8번째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8번째 찾아갔더니 58이 있군요. 그럼 45는 어때요? 58보다 왼쪽에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따지게 되는 거죠. 2분의 1 플러스 7을 한다. 그래서 네 번째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럼 네 번째는 37보다 어때요? 오른쪽에 있겠죠. 얘가 더 크니까. 얘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얘는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7을 합니다. 6이 나오군요. 6번째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아니죠. 그러면 얘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지만 컴퓨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계산식을 합니다. 5 더하기 5는 5번째. 찾아갔더니 딱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4번 만에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해싱입니다. 해싱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0쪽 한번 보세요. 요약지 50쪽. 해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법도 있고 기수변환법도 있고 중간 제곱 함수법도 있고 숫자 분석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용어를 보세요. 용어에서 이제 충돌을 보세요. 콜리전. 새로운 주소에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거기서 똑같은 주소, 결과가 똑같은 주소가 나왔을 때 누구를 앉힐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강의실에서 좌석번호가 지정된 좌석번호를 하는데 내가 딱 앉으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네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충돌이 일어났다. 그렇죠? 인간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돌. 그리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시노님이라고 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난 현상, 그게 걔네들을 모아놓은 것을 시노님이라고 하는 거죠. 집합이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의 집합을 물어봤죠. 네, 모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시노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그런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버플로우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하는 거고, 버켓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바구니다. 하나의 바구니,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해싱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법을 썼냐면은 나머지 연산법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7이다. 7개의 공간이 있는 것이고 함수는 K 모두 7을 했어요. 숫자 나누기 7을 해가지고 나머지 라는 주소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랬고 충돌은 2차 조사법을 사용하세요. 이 2차 조사법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조사법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주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소에 누군가 있다 그거죠. 그럼 다른 버켓이나 다른 버켓 찾아야 되겠죠. 어디로 갈 거냐? 더하기 1씩 해갈 거냐? 더하기 2의 제곱씩 해갈 거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51쪽에 보세요. 네, 요약지 51쪽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선형 탐색법이 있고 2차 네, 탐색 방법이 있죠. 선형 탐색은 그냥 더하기 1씩 해가는 겁니다. 네, 더하기 1, 더하기 1, 1 해가지고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순서대로 찾는 거죠. 2차 탐색법은 제곱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2를 해가지고 그 자리로 누가 찾다 그러면 더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의 제곱을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요 3의 제곱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나누기 7이죠. 그리고 이제 7개의 버켓이다 그랬으니까 7개의 방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개의 방을 마련을 합니다. 제일 먼저 숫자가 9가 나왔군요. 네. 6까지만 해야죠. 자, 9가 나왔습니다. 자, 9 나누기 7을 했어요. 그러니까 9 나누기 7을 하니까 정수만 따지는 거죠. 나머지가 2가 나왔죠. 그러니까 2번지에다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2번지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9가 들어오게 된다 그죠. 9가 잘 들어왔죠. 2번지에 9. 다 1, 2, 3, 4가 다 9네요. 자, 그 다음에는 16입니다. 그래서 16 나누기 7을 해요. 이렇게요.
27에 14, 나머지가 2가 되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 16 들어가려고 봤더니 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16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차 탐색법은 이제 더하기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순서대로 더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지에 누구가 있으니까 네, 2번지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번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3번지에 16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4번은 답이 아니군요. 네. 자, 그럼 이제 16 해결했어요. 2가 나와서 2 나누기 7을 해보자 그거죠. 그러면 그죠? 네,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지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했더니 누가 있죠? 그럼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3번지에 들어가려 했더니 또 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의 제곱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2의 제곱을 더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4를 더해야죠. 2번지에다 4를 더하면 6번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번지에 2가 들어오게 되군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을 가지고 더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번째 결론은 6번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 이제 6을 집어넣어야죠. 6. 네. 자, 6 나누기 7을 하자라는 거죠. 6 나누기 7을 하니까 얘도 어떠세요? 나머지가 6이 되죠. 그래서 6번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6번지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의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7번지가 되는 거죠. 7번지는 어떠세요? 0이니까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6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군요. 자, 됐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 20이 있네요. 네. 20 나누기 7을 하자라는 겁니다. 27에 14 나머지가 6이군요. 6번지에 들어가 줘야 돼요. 6번지에 누가 있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럼 7번지가 되는 거죠. 7번지 즉 0이 되는 거죠. 누가 있네요. 1에 있죠. 했어요. 1에 저거 했다 그거죠. 네. 현재 어때요? 4. 10번지 10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3이죠. 네. 여기 갔더니 어떠세요? 또 누가 있네요. 그럼 또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요? 9를 더해요? 네. 15. 15 나누기 7을 하면 나머지가 1이죠? 네, 여기 가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20이 여기 들어오게.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해시 탐색에서 제3법은 나누는 방법이죠. 나누는 방법인데 배열의 크기로 나눠서 나머지를 해시값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각각을 11로 나누란 소리죠. 자, 111 나누기 12를 하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네요. 네. 그 다음에 자 112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113은 나머지가 3이 되겠죠. 220은 나머지가 11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 되고요. 221은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2는 나머지가 2가 되겠죠. 나머지가 같은 것끼리는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11과 221, 112와 222가 서로 충돌이 발생했어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112와 222가 주어졌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84번을 보세요. 네, 1번이네요, 1번. 네, 1번 문제를 보세요. BNF 방식입니다. 자, 규정을 잘 보면 되세요. 이건 이제 ID라는 것을 이건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네, 이건 정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레터 이거나 이거 오화죠, 오화. 이거나 또는 자, ID 레터거나
그죠? 네. 네. 또는 자, ID 디지트거나 이렇게 짐 싸세요? 자, 그 다음에 레터는 자, 레터는 또 정의를 했다 그거죠. A거나 또는 B거나 C거나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트는 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5원이다 이거는요.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나올 수 있을까? 일단은 딱 보면은 디지트는 항상 뒤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4번에 3이라는 건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ID는 디지트로 지금 정의한 게 없고 일단 레터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데요. A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표현이 될까라는 겁니다. 자, A는 이게 하나를 우리가 ID로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ID를 봤을 때 이 ID를 어때요? 레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레터 하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레터는 A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제 A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1B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A1B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네, 출발은 ID로 출발을 해요. 네, 그럼 이 아이디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ID 레터로 풀을 수 있죠. 예, 아이고, 네. LETTER 레터로 이렇게 풀 수 있죠. ID는 ID 레터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걸로 풀어버리는 거죠. 네, 이거를 자 ID 디지트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ID를 레터로 풀어버리는 거죠. 레터 하나로 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ID를 ID 레터로 풀었어요. 문제 없죠? 이 ID 하나를 ID 디지트로 풀었어요. 문제 없죠? 이 ID를 레터 하나로 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레터에 A를 내가 넣을 수 있고 디지트에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레터에 B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A, 1, B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써가지고 네. A, B, C, 3, 2, 1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출발은 ID로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자 끝에가 지금 숫자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ID 디지트로 분류를 하는 거죠. ID 디지트 문제 없죠? 디지트가 지금 끝에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디지트가 3개 나올 때까지 또 분리를 하는 거예요. 또 ID 디지트 또 이거 하나를 또 ID 디지트. 네, 그럼 이제 뒤에 3개는 됐어요. 네, 앞에가 이제 3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건 또 ID 레터로 풀면 되죠. 또 이거를 네, ID 레터로 풀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레터로 풀면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 A, B, C, 3, 2, 1 이렇게 넣어주면은 표현할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1, 2, 3번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순차 파일에 관련된 건데요. 네, 순차 파일은 이제 요약집 53쪽을 한번 보세요. 네. 파일에는 우리가 크게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 파일의 특징하면 뭐가 있어요? 네, 대용량이다. 그 다음에요. 기억장치 이게 매체의 효율이 가장 높다.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 그거죠. 무조건 어떠세요? 앞에서부터만 저장이 되는 거죠. 네,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이제 대표적인 게 자기 테이프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직접 파일은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이제 질문할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에 이제 좀 나오게 되는 건데 색인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책에 목차 표시하듯이 이 데이터는 어느 지점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런 색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색인을 두기 때문에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많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색인 순차 파일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색인 영역이 있다 그거죠. 인덱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여기는 순차적으로 나가요. 색인 영역에서는 순차적으로 나가요. 얘는 뭐 10페이지에 있어요, 10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 게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100페이지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직접 찾아간다 그거죠. 이때는 어떻게 찾아가요? 직접 찾아간다 그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순차 처리와 이 순차 처리와 직접 처리가 모두 가능한 게 색인 순차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역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 영역을 무슨 영역이라 그래요? 네, 기본 영역이다. 그죠? 기본 영역. 그 다음에 인덱스가 있는 이 영역을 뭐라 그래요? 색인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오버플로우라는 영역을 새로 든 게 조금 특이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인 영역은 다시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문제 풀고 저희가 또 할 거 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문제 풀고 있을 때 짐 싸지 마라 그런다. 학생들 막 마지막 1분 일찍 나가는 게 뭐가 그리 급하다고 짐 싸신 분이 있어서 네. 자, 네. 자, 파일 조직 기법 중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파일 탐색 시 탐색할 때 효율은 좋냐면 좋지 않습니다. 순차 파일은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 어떠세요? 무조건 앞에서부터만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은 좋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레코드가 순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취급은 용이하다. 연속적인 레코드 저장에 의해서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저장하기 때문에 필요한 레코드를 삽입, 삭제, 수정할 때는 힘들어요.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빼버리면 중간에 얘는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남은 데이터를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색인 영역이 있죠. 색인을 다시 또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트랙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인덱스 영역 세 가지, 트랙, 실린더, 마스터 인덱스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 인덱스 중에서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의 첫 번째 테이블로서 그랬습니다. 실린더 인덱스 정보가 많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인덱스라는 것은 뭔가 이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인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면은 마스터 인덱스에서는 이제 일정한 크기 블록화 해가지고 처리할 키값을 갖는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다라는 거고, 트랙 인덱스에서는 트랙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 중에서 최대 키값, 또 주소가 기록되는 색인 한 실린더당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또 실린더 인덱스는 트랙 색인은 최대 키값과 해당 레코드가 기록된 실린더의 정보가 기록되는 색인으로서 한 파일당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인덱스냐? 자, 마스터 인덱스다라는 겁니다. 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자, 보겠습니다. 네. 52쪽이나요? 네, 52쪽 문제 1번입니다. 네.
자, 52쪽. 네, 52쪽 문제 1번. 네, 자료 구조 중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탐색 기능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야? 탐색이라는 것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걸 말을 하죠. 네, 정렬되지 않은 배열, 체인법을 이용한 해시 테이블, 그다음에 이진 탐색 트리 AVL 트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AVL 트리예요. 그래서 AVL 트리 자체가 탐색 기능 성능에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럼 AVL 트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트리를 구축을 할 때 이제 트리 종류가 있는데 좌우를 비교해 가지고 높이 차이가 1 이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차이가 2 이상이 되면 스스로 노드들을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균형 있게 만드는 트리가 바로 AVL 트리가 돼요. 이 트리 자체가 탐색 기능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또 있나요? 네, 됐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